안녕하세요. 2년 만에 컴백한 책을 읽지 않는 북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유튜브는 썸네일, 제목 어그로가 지분 50% 정도 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진짜로 이 영상 제목과 썸네일처럼 책은 암만 읽어봤자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채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 타령만 하는 속물적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또 돈 타령을 하나 더 보태보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좀 바뀐 계기? 내 인생이 달라진 계기는 돈을 쥐려고 내가 애를 써보니까 완전히 바뀌더라 이거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백날 책 읽어봤자 그거는 선비스러운 취미생활, 고상한 취미생활일 뿐이고요. 진짜로 나를 바꾸는 것은, 그리고 또 나의 마음가짐과 비전을 바꾸는 것은 돈이다. 또는 그걸 움켜쥐려는 나의 강렬한 욕망이 나를 바꾸더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홍위병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불살라라 이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삶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책을 읽어서 내가 행복하면은 그럼 된 것이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뭔데 독서가 취미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다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서 읽어보잖아요. 그럼 길이 없어요. 길은 무슨 개불 길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하지만 반전은 나의 욕망을, 나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책에 거의 있더라. 그러니까 책이 먼저가 아니라 욕망이 먼저다. 욕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목표, 목적, 그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니다. 그냥 좋은 취미생활일 뿐이다.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나의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찾는다 했을 때 어지간한 건 책에 다 적혀 있더라. 핵심은 목표, 목적을 먼저 세우는 것이고, 책이란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죠. 책 말고도 어떤 사람의 가르침, 유료 결제를 해도 되고, 인터넷, 유튜브를 봐도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아주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한, 심지어 동네 도서관에서는 공짜로도 빌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킹성비 수단이 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이 책 많이 보라고 떠들잖아요. 근데 막상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읽히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 책 좋대, 정말 잘 팔리고 유명한 누구가 추천을 했대. 그래가지고 막상 알라딘에서 배송을 시켜가지고 보잖아요. 앞부분 몇 장 읽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책장을 넘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이북으로 봤을 때도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그 표지 그것만 보고 근데 책장은 넘어가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해서 책을 샀는데 책장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팔아먹죠. 자기는 알뜰한 사람이라며 이런 식으로 안 보는 책을 처분해가지고 부수익을 얻는다느니, 미니멀 라이프를 했다느니, 이렇게 정신적으로 딸을 치는 건데 이게 뭔 지랄이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중고책은 절대로 새 책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 읽고 책을 팔아 번 돈, 그런 행위, 일련의 행위들은 낭비죠, 낭비. 그리고 정신승리. 그러니까 최고로 돈을 아끼는 방법은 아예 구입을 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로 잘하는 짓은 어떤 물건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소용을 다하거나 망가져 버리거나, 그래서 버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책도 책값을 낸 만큼 마르고 닳도록 읽고 밑줄도 빡빡 긋고 책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최대한 많이 전송을 시키는 게 최고 아니냐, 베스트 아니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책을 읽으라고 훈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살면서. 근데 정작 책을 읽는 방법은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될까? 사실 저보다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 다독하는 사람들 널렸고, 제가 그리고 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있을까 싶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오늘 말하려는 내용은 나랑 비슷한 사람, 가방끈 짧고 인내심 없고, 근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책을 펴니까 잘 안 읽히고,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담아봤어요, 오늘 영상에. 자, 그래서 독서의 첫 단계.
내가 머리가 좋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 말인즉슨 나한테 너무 어려운 책은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셀프 고문일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맞지 않는 옷, 나한테 버거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강요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읽어봐서 읽히는 책을 봐야 합니다. 괜히 내 지능에 버거운 책을 읽어봤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잠만 오고 나중에 자괴감만 쌓이고, 또 과시형 인간인 경우에는 책 읽는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샵 총균세, 샵 제레드 다이아몬드, 샵 책 읽는 나 어쩌고 저쩌고 이지랄 하면서 한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긴 한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읽었을 뿐인데 그 내용을 이해한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에 남는 게 없죠. 내용이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거나, 그럼 이제 자괴감이 2배로 오는 거고. 그리고 국평5라는 말 아세요? 이거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긴 한데 대한민국 평균 수능 5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가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피해하지 말고 우리 서로서로 머리 안 좋다, 서로서로 공부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깔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책을 쓴 사람 탓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을지언정 그걸 글로써 남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서툰 사람이 존재합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현학적인 표현만 골라서 쓴다거나. 이 먹물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독자가 이런 책을 읽어서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멋들어지게 책을 쓰면 그만이다. 근데 독자로서 이런 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 버거운데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는 작가가 문제다. 이해를 못 시킨 작가가 문제다. 이 글을 족같이 쓴 거예요. 그것 말고도 이 번역 문제가 있는데, 번역이 족같으면 잘 안 읽혀요. 한국말이 한국말 같지 않아서 잘 안 읽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옛날에 번역한 책 중에서는 진짜 이상한 거 많거든요. 얼마나 번역이 개판이면은 번역어2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펼쳐봐서 한국말 같지 않은 책은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번역한 사람 문제다. 아니면 최신판으로 번역한 것도 따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읽어봐도 좋고. 자, 그래서 이거저거 다 걸러냈는데 그래도 내가 못 읽겠는 책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빡대가리라서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기초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치세요. 문맥상 파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명탐정 코난도 아니고 그런 거는 사전 찾아보시면 돼요. 왜 핸드폰에 있는데 못 찾는 거야? 제가 꼬꼬마 시절에는 인터넷이 당연히 없었죠. 대신에 집에 되게 두꺼운 국어 사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몇 살이지? 중학생? 중학생 때 그때 모르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강박증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다 고친 것 같진 않은데, 한때는, 이게 꾸준히 그런 건 아니고, 한때는 제가 어쨌냐면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책을 반을 접어가지고 왼쪽에는 단어를 쓰고 오른쪽에는 그 뜻을 적는 거죠. 뜻을 적을 때 그 뜻 안에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또 찾아. 완전 피곤한 스타일이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치거든요. 꼬꼬마 키말파카는 얼마나 끈기가 적은 아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말았지만 일단은 내가 찾아본 것들은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꾸준히 못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내가 찾아본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갔을 테니까. 저는 요즘에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서 보거든요. 내가 이미 아는 단어도 혹시 내가 착각하거나 뭐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다. 그럼 또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보면은 기억에 잘 남아요. 이게 복습 효과거든요. 근데 내가 또 머리가 나빠서 찾아봤는데 까먹고 이랬다 그러면은 한 7번 정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까먹어요. 그랬는데도 까먹었으면 치매인 거지. 전문의를 찾아봐야지.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속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가만히 있을 뿐이지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거 솔직히 어린이 단계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속으로 막 읽으면은 책을 빨리 못 읽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좀 한 템포 늦고, 굳이 빨리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의무를 읽는다고 해서 그게 몸에 막
잘 받아들여지고 지식이 머리에 박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균세 1장 51페이지 제가 예스24 미리 보기로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조기 호모사피엔스도 세부적인 골격은 아직 우리와 달랐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한 글자씩 따라 읽으면서 아까 저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어를 이미지화해서 스캔하듯이 바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책을 읽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이해도 빠릅니다. 또 단어를 이미지화하면은 그 사이에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은는이가. 그리고 또 수식어 같은 거는 굳이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초기 호모사피엔스도 세부적인 골격은 아직 우리와 달랐다. 이 문장에서 초기 호모사피엔스, 골격, 우리, 달랐다. 이런 식으로 중요 단어를 눈으로 스캔하는 게 효율적이란 얘기고요.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굳이 그것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되거든요. 훈련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속으로 읽는, 음으로 글자 하나하나 읽는 습관이 있다면은 단어를 끊어서 눈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보지 말고 단어를 봐라. 단어, 이게 어구 그렇게 덩어리로 끊어서 보라 이거죠.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겉표지부터 읽습니다. 책 제목 말고도 뭐라고 많이 적혀 있잖아요. 말이 많죠. 근데 그게 중요한 정보예요. 대충 책의 내용을 문장 몇 개로 요약한 것이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표지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 날개 부분 있잖아요. 덜렁덜렁한 거. 거기에 저자 소개말이 나와요. 이것도 읽어야 돼요. 저자는 어느 대학 박사이고 저서는 무엇이 있고 이 책은 어디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TMI를 수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쓴 다른 책도 찾아보고 싶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 추천의 글, 저자, 서문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정보예요. 대충 책의 내용을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목차가 나온단 말이야. 챕터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직히 목차만 봐도 책 다 읽은 거나 똑같아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독후감 숙제 쌉 가능. 그리고 목차는 일종의 예습이거든요. 내가 이 책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좁은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번 정보를 꾸겨 넣어야 되는데 목차부터 읽고 본문을 읽으면은 복습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대충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으면 되는데 또 처음부터 읽어도 되지만 내가 흥미로운 부분, 재밌어 보이는 부분부터 읽어도 되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건너뛰고 읽어도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읽어도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책 한 권에서 한자도 안 읽은 것보다는 그 몇 문장이라도 읽은 게 우리 머리에 남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장을 다 넘기고 나서 머리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럴 경우는 다시 읽으면 되죠. 다시 읽으면 읽는 속도가 전보다는 빨라집니다. 왜냐면 내가 본 내용은 넘어갈 테니까요. 다시 읽을 때는 또 내가 필요한 부분,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쳐도 되고 제발 책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깔끔하게 읽고 반납을 한다. 방금 말한 내용은 정보를 주는 책에 대한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소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잘 쓴 책은 훅훅 넘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소설을 읽었는데 뭔가 안 땡긴다, 텐션이 떨어진다, 눈에 안 들어온다 했을 때는 그거는 작가 탓입니다. 작가가 글을 재밌게 못 쓴 거예요. 내 탓이 아님. 그래서 읽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른 책을 보면 되고 재밌는 거.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목차 잘 읽고 본문 읽을 때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고 읽을 때는 글자를 이미지화해서 스캔한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쉬운 책을 읽거나 다시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지루하고 잠만 오고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재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보세요. 넷플릭스 보세요. 근데 나의 목표가 진심 확고하다. 너무 절실하다. 그러면은 그런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내 관심사 말고는 재미가 없어져요. 시간이 아깝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책을 3권 읽었거든요. 원래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좀 주말에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그냥 그렇고 내가 늙어가지고 그런가? 기운도 딸리고 제가 또
수면장애 비슷한 거 있거든요. 유사 수면장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깨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책을 본 거거든요. 책 광고는 아니고 제가 한 권은 작가분한테 선물을 받은 것이고 광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권은 제 돈으로 산 거고요. 아, 이거 제가 생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이 남덕현 작가분이 이렇게 저에게 책 선물을 주셨는데요. 직접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된다. 괜히 그 뭐 오피스텔 월세 막 70만원 80만원 내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싼 거 사가지고 우리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그런 식으로 생활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 200도 못 벌면서 집부터 산 31살 이석이 이야기 1, 2 사람들이 뭐 괜찮다고 해서 사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책이 아니던데요. 저는 부동산 관련된 책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 내용도 나오지만 약간 소설? 내지는 에세이?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읽고요. 관심사가 그런 거, 돈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저처럼 뭐 이런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관심사는 다르고 목표한 바가 다르니까.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요. 많이 못 읽긴 하는데 뭐 이 영상이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책 추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한 분야의 모든 책을 막 섭렵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적당히들 알아서 챙겨서 읽으시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